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클래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객체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냐면 클래스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OPA 오브젝트 있잖아요. 오브젝트 객체는 클래스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소 표기죠. 그래서 객체는 클래스 입장에서는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하고 객체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타입이고 얘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예인데요. 이 예전에 만들어주는 툴이 있어서 거기서 만든 건데 그 툴 이름은 제가 깜빡 잊었네요. 매트릭스 이거는 클래스 명이고요. 클래스 이름. 로우즈 돼 있는 거는 필드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는 이제 파이썬으로 얘기하면 함수고요. 그리고 클래스에 있는 이 필드는 변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변수하고 함수가 같이 묶여 있는 게 이제 클래스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그 매트릭스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잖아요. M1 여기 매트릭스 해서 여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M2 이렇게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죠. 만들면 여기 있는 이 M1, M2가 실제 필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매트릭스라는 클래스에는 중요한 게 이 메소드가 있고요. 메소드가 있고 이거를 메소드를 여러 객체가 쉐어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객체 M1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상태는 이제 변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2도 자기 자신의 상태가 있고, M2도 변식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는 변수로 정해지고, 여기 있는 이 메소드, 모든 M1, M2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는 함수로 정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물론 이 화살표는 뒤에서 설명한 그 네임스페이스 화살표인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또 이런 화살표를 꼭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클래스 상속 이런 건 좀 다른 화살표를 쓰기도 합니다. 클래스하고 객체, OOP 그걸 말씀드리면 클래스는 템플릿이라고 돼 있죠. 템플릿이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붕어빵 틀이고요. 그 틀에서 어떤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몰드가 있으면 그 틀이 있죠. 그럼 거기서 붕어빵 만들 수 있죠. 찹쌀 붕어빵, 뭐, 그 다음에 슈크림 붕어빵, 이렇게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이 찍어낸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실제 메모리에 들어가 사용하는 게 이게 이제 객체다. 그래서 찍어낸 빵이죠, 빵. 저도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오브젝트는 실제 존재하는 거의 앱스트랙션이다,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상화라는 거는 변수랑 함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변수하고 함수를 묶은 거다. 베리어블하고 함수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묶음이 객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모델링이 중요한데요. 모델링이라는 거는 타입으로 나타내는 걸 모델링이라고 해요. 어떤 여러 가지 속성을 어떤 하나의 형태의 타입으로 나타내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타입을 그럼 어떻게 뭘로 만들 거냐? 클래스로 만들죠.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로 만들고요. 이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좀 복잡한 타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하고 스페셜 메소드는 이건 파이썬과 관련된 얘기예요. 파이썬과 관련된 얘기인데, 파이썬에서 init, done the init라면 이거는 보통 객체지향 언어의 생성자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던더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아주 많은데 우리 그 배운 거 요 STR은 문자열로 하는 메소드, 문자열 변환 메소드고 비슷한 RPR 있죠. RPR은 문자열 변환 메소드긴 한데 얘는 예쁘게 출력하는 거라면 예쁘게 출력하는 거라면 얘는 객체 생성 스크립트 생성 형태로 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RPR의 결과를 eval하면 그럼 실제로 객체가 생성되도록 이게 그 RPR의 계약 조건이에요. 서로 지켜야 될 그런 조건이죠. 그리고 또 파이썬의 경우 특이한 경우는 메소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가 가야 된다. 그렇다고 셀프가 키워드는 아니에요. 셀프는 그냥 리저브드 워드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인데요. 그거를 셀프로 하는 게 보통 관리라고 했었죠. 그럼 말이 길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 셀프, 로우즈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린트 매트릭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프린트 매트릭스는 아까 여러분들 쉽게 한다고 이제 한 거고요. 원래는 뭐가 좋겠어요? 프린트 매트릭스 하는 것보다 던더 str 하는 게 좋겠죠? 이거를 이제 던더 str로 바꾸는 게 좋고요. 던더 str로 바꾸려면 프린트 하는 거 대신에 여기다가 이걸 다 모아두죠. 모아두는 것보다 이거 자체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return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new line하고 그다음에 join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엘리먼트가 또 스트링이죠. 이게 스트링인데 join 들어가야 되는 엘리먼트가 또 스트링이죠. 또 스트링인데 str 여기 역슬래시 하고요. str elem elem은 2만 하죠. e in row 라는 이제 문자열로 끝나서 이게 조인을 하겠죠. 조인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for 여기도 역슬래시 하나 해줘야 되겠다. for 지금 row죠, row in self .elems 하면 이게 리스트가 되겠죠? 거기에 괄호 닫는 거 하면 이거 한 줄로 되는 아니 역슬래시 썼으니까 세 줄이겠네요. 그렇게 된 걸로 해주면 됩니다. 출력하면 안 되고 스트링을 리턴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매트릭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프린트 m 하면 얘는 str을 먼저 찾죠. 넌더 str을 찾고 넌더 str이 있으면 그 내용 가지고 출력을 해요. 이게 없어요? 혹시 없으면 뭘 찾아요? 넌더 RPR 찾아요. 없어요? 이것도 없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매트릭스 오브젝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보기 싫은 그런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매트릭스에는 네임스페이스가 init하고 생성자, 그 다음에 아까 있는 str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두 개가 있고 m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m은 객체죠. 객체는 자신의 네임스페이스 여기에는 필드가 있어요. 필드가 있는데 여기 필드에서 못 찾았다. 그럼 매트릭스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경로는 서치 패스라고 하면 돼요. 탐색 경로를 이렇게 찾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만들고 나면 여러 서브 클래스 가지고 이 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미 그 좌표를 찍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좌표를 찍는 메소드 앞에 이름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네임드 포인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네임드 포인트에서는 여기에 있는 기능을 이거를 str을
오버라이딩 한다고 해요. 이거를 다시 재지정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str은 어떻게 되냐면 슈퍼에 있는 슈퍼 클래스의 str의 기능을 확장,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it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요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 우리말로 하면은 기본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슈퍼 클래스. 얘는 서브 클래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얘를 상위 클래스라고 부르고 얘는 하위 클래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그 파이썬에서는 상위 클래스를 자기 괄호 안에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이제 원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여기가 비어있는 이 화살표 있죠? 이런 화살표를 써가지고 나타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 계층. 이 서브 클래스를 만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다형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형성. 지금 여기서는 서브 클래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별로 저기가 감흥이 없지만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다가 뭐 여러분들 네임드 포인트도 있지만 컬러드 포인트가 있다. 컬러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 포인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하나의 포인트의 서브 클래스로 만들어서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포인트, 여기에 있는 네임드 포인트, 이 포인트를 동일한 메소드, 여기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을 거잖아요. 똑같은 메소드를 여기서 다 구현할 거잖아요. 확장해서 구현하거나 확장 안 했으면 여기 있는 걸 쓰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하나 A하고 B를 똑같은 메소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무슨 메소드 썼어요? 던더 str이라는 똑같은 메소드로 다양하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첫 번째 포인트는 그냥 2,3 이게 나왔다고 하면 두 번째 포인트는 B하고 3,5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뭐 컬러드 포인트는 뭐 색깔 다르게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루는 그런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다형성이라고 한다. 형태라는 거는 이거죠. 지금 endpoint라는 타입, cpoint라는 타입, 심지어 이 포인트라는 타입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다양한 형태를 다룰 수 있는 특성, 그거를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형성을 공통된 메소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형성은 뭐 지금 파이썬에서는 크게 쓸 게 없지만 C++나 자바처럼 특히나 타입이 딱 정해진 언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댓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